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종일 흐린 날씨였습니다. 지금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 늦게까지는 오락가락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또 오늘 내린 비 덕분에 공기는 깨끗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여서 농작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날씨가 다시 또 흐려지겠는데요.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온은 어제, 내일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일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낮은 비구름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이 비구름이 조금 더디게 이동하고 있어서 오늘 밤 늦게까지는 조금 더 영향을 주겠고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다만 제주도 지방은 동풍이 유입이 되면서 새벽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춘천이 2도, 서울과 강릉, 대전이 6도 등으로 아침에는 많이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고 북한 역시 강계가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에는 춥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7도, 전주가 18도, 대구 19도 등으로 일교차는 무척 크게 벌어지겠고요. 북한 역시 함흥이 18도, 평양이 17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럴 때 농가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네, 지금과 같이 비가 온 후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농가에서는 서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지채소의 경우에는 육묘를 할 때 보온과 가온 등 온도 관리에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런 옮겨 심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역에 따라서는 차라리 늦서리가 지난 다음에 옮겨 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인삼의 경우에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처광망을 조기에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방풍망이나 또 이런 울타리 같은 것을 미리 설치하셔서 찬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주말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서리가 예보가 돼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강원도 화천 그리고 경기도 가평에서 서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89%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요일을 보겠는데요. 확실히 토요일보다는 상황이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평창에서는 서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농가에서는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작물들의 생육 시기인데요. 위원님, 이럴 때 농장에서는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될 때인데요. 이때 특히 농기계 사고도 많은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의 농기계 사고 발생 현황을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봄철 영농기에 전체 농기계 사고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3월에는 611건이었던 것이 4월에는 822건, 그리고 5월에는 1137건으로 모내기 시기인 5월에
가장 많은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 유형별로 사고를 살펴보면요. 경운기 사고가 49.7%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트랙터가 11.3%, 또 예초기 사고가 17.2% 정도로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농기계 관리를 잘한다면 사고를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겨울 동안 장기간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세워두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농기계들을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게 되면 농기계는 물론이고 부품의 오작동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반드시 농기계 사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서 농기계를 사전 점검하는 방법도 짚어주시죠. 네, 봄철에 농기계 사전 점검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주변을 살펴서 봤어요. 램프류의 점등 여부나 오염 여부, 손상 정도를 살펴보고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또 엔진 오일과 냉각수의 양도 살펴볼 뿐만 아니라 팬벨트의 장력과 손상 상태도 점검해 주셔야 하고요. 끝으로 엔진을 시동 걸어서 배기가스의 색과 또 브레이크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의 상태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네,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된 만큼 사전 농기계 점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 종류마다 점검 사항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봄농사에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가 트랙터, 경운기 그리고 모내기를 하는 이항기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항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항기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항기는 먼저 점화 플러그의 간극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0.6이나 0.7mm가 되도록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또 구동 벨트는 균열이 생겼거나 마모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환해 주셔야 하고요.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은 로드의 조절 너트를 이용해서 페달 앞부분에서 10 내지 20mm가 되도록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항기 점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항기를 점검할 때 주의사항도 짚어주시죠. 네, 이항기라는 농기계는 모판에서 모를 떼서 논에 심어주는 그러한 농기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를 잘 떼내게 하는 식부침, 우리가 분리침이라고 하는 이 부품과요. 또 땅에 심어주는 시기포크, 우리가 밀새라고 하는데요. 이 두 부품의 마모 상태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모가 되었다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네. 이항기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트랙터입니다.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는 트랙터 정비 방법을 화면으로 담아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농기계를 사용할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농기계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밭전용 트랙터인데요. 배터리 케이블이 접지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접지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을 하고 벨트가 끊어졌는지 아니면 상했는지를 이상 유무로 확인하고요. 발전기하고 물펌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벨트를 장력하고 이 벨트가 손상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연료 필터거든요. 만약에 교체를 안 해주면 이 엔진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랙터마다 다 틀리겠지만 이 밭작물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한 100에서 한 200시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오일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오일 게이지고요. 점도가 시커매지면 오일을 교체해 줘야 돼요. 점도에 따라서. 또 아직은 점도가 좀 괜찮아가지고 오일은 한두 달 후에 교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 사용 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그래서 농 작업 시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트랙터 정비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항기와 트랙터 외에도 경운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경운기는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경운기의 경우에는요. V벨트,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인데요. V벨트의 중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2cm나 3cm 정도 들어가는 것이 알맞는데요. 만약에 장력이 너무 탱탱하거나 너무 느슨하면 이것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또 주 클러치의 로드의 경우에도 그 길이를 조정하는데 조정 너트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이걸 맞춰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모내기를 앞두고 있는 쌀 주산지죠. 전라남도 해남의 황산면, 산이면, 계곡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기계 정비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농기계를 점검했다면 이제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네, 사소한 것이지만 농기계를 작동하거나 관리할 때 복장도 중요합니다. 이 농기계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옷이나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소매가 긴 옷은 피해야 하고요.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된 그런 안전화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기계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행을 할 때 주의하실 사항은 좁은 곳이나 내리막 또는 경사로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운행하셔야 하고요.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특히 봄에는 이제 춘곤증이 오기 쉽기 때문에 몸이 나른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일부 농업인들은 아직도 막걸리 한 잔, 맥주 한 컵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요. 음주를 한 다음에 농기계를 만지거나 운행하는 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농작업이나 농기계 운영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 기본적인 것이라서 더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농촌의 도로는 아무래도 이 가로등이 조금 많지 않기 때문에 야간 운전할 때 크게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전 점검할 때 외관을 볼 때 점등 여부를 봐라 그랬는데요. 농기계의 경우에 후미 전조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부서져 있으면 사실은 사고가 당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도로를 운행할 때는 이렇게 농기계 존재 여부를 식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야간 안전 반사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안전 반사판은 농기계 후방에 부착하는데요. 농기계의 폭을 가늠할 수 있도록 부착하는 것이 좋고요. 이 장치는 야간에 농기계의 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방 차량이 추월을 시도할 때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야간 안전 반사판은 농작업 한 뒤에 주기적으로 이물질을 세척해주고 묻은 흙을 없애주는 이런 점검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야간 안전 반사판을 부착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곧 파종을 앞두고 있는 옥수수의 전국 주산지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의 치커리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치커리 잎의 끝이 검게 변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것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증상의 병명과 방제법 알려주시죠. 네, 진단 소견으로는 잿빛 곰팡이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치커리를 설명드리면요. 치커리라는 작물은 해바라기나 민들레 또는 상추나 국화와 같은 국화과 작물입니다. 잿빛 곰팡이병은요, 시설 재배 국화과 작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겨울에서 봄에 걸쳐서 온도가 낮고 다습할 때 주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수침상에 병무늬가 생기면서 썩어 들어가다가 표면에 잿빛의 곰팡이가 생기는 그런 병인데요. 이 증상은 균핵병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표면에 곰팡이가 없으면서 담갈색으로 물러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증을 보면 이것은 잿빛곰팡이병이 아니고 균핵병으로 봐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어떻게 방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잿빛곰팡이병이나 균핵병은 병원균으로 전염하는 병이기 때문에 방제법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봄철에 시설하우스가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토양도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만약에 병에 걸린 식물체는 즉시 뽑아서 없애거나 소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능하다면 비닐 멀칭을 덮어줘서 아래쪽 하위 위 흙을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방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치커리에 적용되는 작물 보호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국화과 작물에 사용 가능한 그런 적용되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제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잿빛 곰팡이병과 균핵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농기에 사용되는 농기계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주말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역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만 조금 끼겠고 강원 영동은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개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충청 남북도는 토요일에는 구름이 조금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날씨가 흐려져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입니다. 토요일은 구름만 조금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일요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려져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의 대기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반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네, 농사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내일 아침 내륙 지방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농작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